안녕하세요. 스포츠 리포트 도현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와 주니치입니다. 요미우리는 아카우시 유지 2승 3패, 평균 자책점 2.311을 앞세워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9일 야쿠르트 원정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었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투구 내용은 준수한 편입니다. 다소 기복 있는 홈 성적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야간 경기에서의 성능은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등판한 야마사키 이오리는 6회 말에 코조노에게 말루 홈런을 허용하면서 흔들렸고 이후 등판한 불펜진도 2이닝 동안 1실점을 내주며 카일 켈러의 부진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현실적으로 핵심 불펜 외에는 믿고 맡길 투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재 요미우리의 약점입니다. 주니치는 카네마루 유메토 1패, 평균 자책점 3.00가 데뷔 첫 승을 노립니다. 지난 5일 DeNA와의 홈 경기에서는 6이닝 5피안타 2실점으로 패했지만 무려 8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평균 148.7km의 포심은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구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와쿠이가 6이닝 무실점으로 선발 역할을 해준 뒤 불펜진도 3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안정감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마츠야마 시냐가 전 경기에서 곧바로 복수에 성공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오카모토 카즈마의 부상 이탈 이후 요미우리 타선의 위력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중심 타선의 무게가 가벼워졌고 새롭게 영입한 스나가와 리차드는 기대보다 빠르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선발 매치업만 보면 아카오시와 카네마루는 팽팽한 흐름을 예고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불펜의 안정감에서 주니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더불어 하루의 휴식까지 누리고 등판하는 주니치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와 요코하마입니다. 야쿠르트는 야마노 타이치 1승, 평균 자책점 3.68을 앞세워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노립니다. 지난 7일 히로시마와의 홈 경기에서는 4이닝 2실점으로 아쉬운 투구를 남겼고 해당 팀을 상대로는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4월 30일 요코하마를 상대로는 6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아빌라는 6이닝 동안 2안타 1실점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지만 8회에 등판한 야마모토 다이키가 치명적인 1점을 내주며 경기 흐름을 놓쳤습니다. 홈으로 돌아온다 해도 경기력 반등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코하마는 트레버 바우어 2승 3패, 평균 자책점 2.93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그는 9일 히로시마전에서 8이닝 3실점으로 장시간 버텨냈지만 야간 경기에서는 여전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이 야쿠르트를 상대로 한 시즌 첫 등판이며 야간 투구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편 안드레 잭슨은 6.2이닝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7회 위기 상황에서는 이세 히로무가 불을 껐습니다. 이후 남은 2이닝도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며 팀은 짜릿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요코하마의 승리조 불펜은 비교적 안정감이 있으며 관건은 선발이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양팀 모두 타선이 활발하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마노는 요코하마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으며 바우어 역시 직전 경기에서 다소 회복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부 경쟁력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 최근 그 부분에서 더 안정적인 요코하마가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한신과 히로시마입니다. 한신 투수 불펜 무라카미 료키는 위력적인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운 정통파 우완 투수입니다. 최고 시속 150km 중반대의 빠른 공은 타자들에게 위협적이며 큰 각도의 슬라이더는 헛스윙을 유도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커브와 포크볼 등 다양한 오프스피드 피치를 섞어 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직구와 슬라이더의 조합은 리그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모리시타 타카이토의 정교한 컨트롤과 다양한 구종에 대해 한신 타자들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한신의 공격진은 비교적 안정된 스코어링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낮은 코스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류에 고전한 바 있어 정밀한 투구를 하는 모리시타를 상대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중심 타선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찬스를 살릴 경우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투수 불펜 모리시타 타카이토는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찌르는 뛰어난 볼 배합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슬라이더류를 활용하는 완성도 높은 투수입니다. 140km 후반대의 속구와 함께 포크볼, 슬라이더를 구사하며
땅볼 유도를 유도하는 낮은 코스 위주의 투구는 수비가 강한 히로시마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무라카미 료키의 속구와 슬라이더에 대해 히로시마 타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히로시마 타선은 점수 생산력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했지만 장타율이 낮다는 약점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택 능력이 뛰어난 타자들을 중심으로 무라카미의 구위를 공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양팀 모두 안정적인 선발진과 강한 승부 근성을 갖춘 타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히로시마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모리시타의 투구 정밀도와 히로시마 타선의 타석 집중력이 상승세에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히로시마의 승리와 핸디캡 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를 예상한 언더 선택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세이브와 오릭스입니다. 세이브는 와타나베 유타로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컨트롤을 바탕으로 커브와 체인지업 등 다양한 오프스피드 피치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며 헛스윙을 유도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직구 구속은 140km 초중반으로 빠른 편은 아니지만 변화구와의 조합으로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왔습니다. 상대 투수 에스피노자는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힘있는 피칭을 구사하지만 제구가 흔들릴 경우 장타를 허용하는 약점을 노출해왔습니다. 최근 세이브 타선은 일정 수준 이상의 타점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테이블 세터진이 꾸준한 출루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피노자의 제구 불안이 반복된다면 세이브는 충분히 득점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릭스는 에스피노자가 선발 등판하며 반전을 노립니다. 그는 빠른 공과 슬라이더로 위협적인 투구를 하지만 제구력 문제로 인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4월 말 세이브전에서도 4이닝 9피안타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반면 세이브의 와타나베는 오릭스 타선을 상대로 효과적인 낮은 코스 공략이 가능하며 최근 오릭스 타선이 타점 연결 능력과 장타 생산력 면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도 변수입니다. 결국 세이브가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고 언더와 함께 세이브의 승리 및 핸디캡 우위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지바롯데와 니오넴입니다. 지바롯데는 다나카 하루야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그는 시속 150km 초반대의 속구와 함께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류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공격적인 투구를 펼치는 스타일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돋보이며 직구는 준수하지만 변화구 제구가 흔들릴 땐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단점도 보입니다. 상대는 제구 정밀도가 높은 좌완 야마자키 후쿠야입니다. 지바롯데 타선은 최근 다득점 흐름을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좌완 투수에 대한 약점을 지닌 좌타자 중심의 타선이 이번 경기에서는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니오넴은 야마자키 후쿠야가 선발 출전합니다. 그는 140km 후반대의 속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통해 맞춰 잡는 스타일의 피칭을 선호하며 볼넷을 허용하지 않는 안정적인 투구 운영이 특징입니다. 지바롯데의 다양한 구종에 대해 니오넴 타자들이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최근 니오넴 타선은 장타력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출루율이 높은 테이블 세터진과 중심 타선의 한방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나카가 변화구 제구에 흔들릴 경우 니오넴이 공격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야마자키 후쿠야의 꾸준한 투구와 니오넴 타선의 집중력이 상승세라는 점에서 니오넴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와 함께 니오넴 승&드 핸디승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소프트뱅크와 라쿠텐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아리아라 코헤이 2승 3패, ERA 4.11을 앞세워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9일 오릭스 원정에서는 7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챙기며 페이스를 회복 중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라쿠텐 원정에서도 8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경험이 있어 기대를 모읍니다. 다만 최근 홈에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마에다 슌이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최고 피칭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고 마츠모토 하루가 2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마무리하며 불펜진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입니다. 전날 경기를 통해 팀 분위기와 로테이션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 라쿠텐은 후지 마사루 2패, ERA 3.62가 시즌 첫 승을 목표로 다시 마운드에 오릅니다. 직전 7일 치바 롯데전에서는 3이닝 4실점으로 부진하며 연속 호투 흐름이 끊겼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4월 15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는 6.1이닝 1실점으로 잘 막아낸 경험이 있어 돔 구장에서는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야카와는 이전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으로 흔들렸고 이어 나온 노리모토도 추가 실점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현재 라쿠텐 불펜은 승부처에서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 믿음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소프트뱅크는 선발진과 불펜 모두 안정세를 되찾은 반면 라쿠텐은 좋은 흐름을 끊어먹은 에이스의 붕괴와 불안한 불펜 운용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이전 경기에서 전술적 변화와 라인업 구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이를 이번 경기에서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선발 매치업과 팀 컨디션에서 앞선 소프트뱅크가 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승리팀은 1차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선발 라인업 및 결장자 등 추가 변수를 반영한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정보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